일단 여기 보면 우와. 이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가게 장사를 하는데 뭐 이걸 찍으려고 온 건 아닌데 우리 세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저희가 하수구 냄새 지금 좀 나시죠?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했고 임대인을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장사를 접을 생각은 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그러냐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있었고 여름에 장마철 때 또 비도 새어서 집주인 안 해줬나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세입자하고 집주인분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겨울에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데 올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버텨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장사를 했었어요. 이야기하면서 잘 치실 거면 안 되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날씨 좋은데 왜 장사를 안 하세요 오늘? 이게 장사를 일주일 전에 했었어야 됐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시즌. 벚꽃도 피고 다 했는데 그러게요. 근데 개인 사정이 뭔데 장사까지 못할 정도? 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물이 샜어요. 물이 바닥에 하수가 오바이트 하는 바람에 일단 모든 걸 스톱시키고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분도 또 안 좋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하면 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우와. 이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게 가게 장사를 하는데 뭐 이걸 찍으려고 온 건 아닌데 우리 세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저희가 하수구 냄새 지금 좀 나시죠? 임대인하고 어떻게 얘기된 거예요 그럼?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했고 임대인을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장사를 접을 생각은 좀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그러냐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있었고 여름에 장마철 때 또 비도 새어서 집주인 안 해줬나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세입자하고 집주인분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겨울에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데 올해 장사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버텨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장사를 했었어요. 비 새기 전에 올라가서 방수포를 좀 치고 물 새는 거를 급하게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장사를 했는데 보기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물이 이만큼 찼었어요. 저희 바닥에. 바닥 한번 보시면 저기 입구까지 물이 넘쳐 흘러갔다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불러가지고 그날 급하게 아시는 분 긴급 통화해가지고 물이라도 있으면 빼달라 물을 빼가지고 하수 작업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견적을 잡아보니까 이 바닥을 다 뜯어야 돼.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는 장사를 못해. 바닥에 보면 곰팡이수고 엉망이거든요.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상태로는 장사를 못해서 오픈을 안 하는 거고 손님들 오셔도 죄송하지만 돌려보내는 거고 저는 올해는 여기서 장사를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노후된 가게인데 주방이랑 홀이랑 싹 다 뜯고 하는 김에 인테리어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근데 견적이 좀 꽤 나왔어. 몇천 나왔어요. 작은 가게라도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하려고. 어차피 다 뜯어야 되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다 였던 거죠. 아니 해줄 거 해주면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잘못 만난 건지 대표님 너무 착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장사를 오래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옮기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 뭐 쫓겨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건물주가 안 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쫓겨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좀 앉으시겠어요? 요 가게에서는 제가 장사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지금 완전히 마음이 떠났고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요 근처에 또 괜찮은 가게 또 나와 있더라고. 급하게 끊어내 없어. 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지금 계속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 인테리어를 했으면 지금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어제 물이 터졌으니까 오늘부터 바로 사람 불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외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가건물이고 노후가 많이 됐어요. 요거를 내가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장사한다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 건물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을 좀 꿰주고 들어왔었습니다. 권리금을 다 포기하고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인한테 어제 저녁에. 아직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지도 못했고 정확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이야기가 권리금 제가 포기한다 그러니까 건물주님이 빼주신다 하더라고. 전세금. 그럼 그 전세금 들고 그동안 좀 모았던 거 조금 있거든요. 빚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 자금은 조금 있어요. 이제 그걸 합해가지고 금액에 맞는 가게를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새로 좀 시작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사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건물주하고 저하고
다투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서로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안 좋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요구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언제 해줄지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에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저는 당장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일단 뭐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일단 질문 자체가 그랬어요. 어제 그거 원래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아 나는 여기는 나와 인연은 끝이다. 이 가게는 아마 손님들은 뭐 다시 찾으러 오셔야 되고 하시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빚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요 가게 장사를 하면서 빚을 진 이유는 뭐 도박 때문이겠죠. 대부분이 몇 억 되시는 분들은 뭐 사업에서 망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건 생빚입니다. 생빚. 뭐 집을 사서 빚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해서 빚이 생긴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까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아예 손도 안 대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요 권리금 5천에 또 옮겨 가야 되는 거 권리금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왜 권리금을 안 받고 나가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게를 제가 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권리금을 받고 이 가게를 넘겨준다는 거는 저는 사기라고 봐요. 제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도 새고 물도 새고 겨울에 얼음도 물도 얼고 주방이든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제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준다 그거는 나는 사기꾼이라고 밖에 생각 못 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제가 좀 괜찮은 가게 손해보더라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굳혔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가게를 그냥 포기하고 가느냐, 가게 옮겨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근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공들여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매출도 이렇게 올려놨고 포기하고 새로운 데 가서 한다는 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다 권리도 포기했지 모든 거 포기하고 이게 떠나는 건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결정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님은 우리 가게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 자만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손님하고 저와 우리 가게와의 연결고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꼭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 다른 데는 절대 가지 않는다 손님들은. 음식에 대한 그럼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네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솔직함이 담겨 있는 거죠. 음식에 거짓된 음식을 파지 않는다는 거죠. 7,000원짜리 금액이면 진짜 내가 남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딱 남기고 그렇게 팔고 음식에 장난질 안 하는 거 제가 몇 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딜 가든 자신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좀 나와 있는 가게 동계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물이 새가지고 가게를 못하겠다 결정을 내렸고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장사를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일단 판단력이 빠르다는 게 최고 장점이라고. 그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장사가 안 됐다면 접었을 겁니다. 가게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장사가 안 되면 솔루션 받고 어디 유튜브 찾아보고 그게 아닙니다. 접어야 됩니다. 워낙 다양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저처럼 운이 좋게 잘 되면 끝까지 가는 거겠지만 자기랑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빨리 접어야 괜찮을 것 같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희망이 있다면 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계획했던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장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제 스토리를 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그나마 장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고 돈을 조금 모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거지 이 결정이 그 누구나 쉽게 못하는 결정입니다. 어떻게든 이 하수구라든지 고쳐가지고 여기서 권리금 찾아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도 장사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좀 힘들 겁니다. 이런 결정하기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 같은 분이 있다면 뭐든지 빠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 건물에서 제가 장사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아마 아주 먼 미래일 것 같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가게를 좀 늘리고 싶은 겁니다. 프랜차이즈화 시키겠다. 장황대 크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걸 못 하겠고 또 자랑도 못 하겠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새로 간 곳에 다시 자리 잡고 우리 손님들 다시 또 찾아와 주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다른 거 일단 생각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생각 안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옮기는 것도 고객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좀 열악한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먹게 그렇죠. 하고 싶은 그런 맞습니다. 대표님 마음인 것 같아요. 제일 큽니다 그게. 제가 항상 여기 있으면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고 더 이상은 여기서는 힘들 것 같다라고 늘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여기서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야 된다. 워낙 노후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임차인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임대인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립 구도가 보면 좋은 결말을 짓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월세도 깎아주시고 저도 뭐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할인 받은 거 있긴 한데 그러고
들어오고 나서 또 30만 원을 또 올린다 하시더라고요. 들었을 때 와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3개월 깎아주고 2개월인가 3개월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깎아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깎자마자 다음 달에 돼가지고 월세를 올린다, 그것도 뭐 10만 원 5만 원도 아니고 큰 금액을 올린다고 하시니까 사실 좀 싸운 부분도 있죠. 그 당시에 재작년 코로나 때인데 저한테 조금 못할 말을 많이 하셨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도 많이 하고, 제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임대인이 비가 샌다든지 하수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 건물이 아니니까 제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화해봐야 또 서로 분란밖에 안 일어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싸우지 않는 게 저는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대인분들, 임차인분들 두 분 다 서로 공부를 하셔서 임대인분은 당연한 권리를 가지시고 임차인분도 월세를 받는 만큼 자기 건물이니까 신경을 쓰셔가지고 비 세라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즉각 해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희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건데, 비 샌다고 하수구 샌다고 장사를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충분히 대화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도 저는 그런 분란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고, 저보고 선뜻 언제 나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생각 안 하는 거죠. 고쳐주겠다. 대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운 데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좋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임대인은 강자고 우리 임차인들은 어차피 약자잖아요. 좀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좋은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분들도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약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약자죠.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저는 세입자고 임대인이고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하면 저는 인생 못 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네.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임차인을 위한 법이긴 한데 법을 누가 만드니까 다 임대인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면 대부분 깨지기 때문에, 저번에 2014년도 같으면 주인이 장사 좀 잘 된다고 임대인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이 과연 저는 우리 임차인들을 위한 법인가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그게 정말 저희들 임차인들이 억울한 부분 많은데 모든 거 진짜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결정 잘 하셨습니다. 일단 뭐 좀 막막합니다. 새로 저거를 길을 뭐 옮기는 거야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자신은 있지만 약간의 의심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또 과연 옮겨서 또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있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촬영 오시면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무조건 잘 되려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지금 새로 가는 데서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큰 꿈 이루고, 이런 임대인 만나지 말고 다음에는 꼭 건물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